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S테스입니다. 12월 20일 쟁점. 이 사양 산업이라는 것도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점하고요. 지금 한국, 일본, 중공 공통점이 인구 절벽인데, 즉 같이 늙어간다는 것인데, 지금 일본이 가장 먼저 늙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일본 내에서 석유 제품 수요 급감을 시켜서 결국 일본의 유수한 정유 회사들이 줄줄이 정유 공장 폐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합계 출산율 0.7 밑으로 지금 갈 것 같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한국의 인구 소멸 속도가 이거는 압도적 1등이고요. 역사적 유례가 없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한 속도로 인구 소멸 중인 이런 한국 정유 산업, 그러면 이게 지금 23년 3월 이후로 석유 제품 수출 증감률이 지금 마이너스 행진 중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국 정유 산업에서 위험 요인은 과연 무엇인지 이거 같이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데이터 한번 보면은 일본 ENEOS 이런 정유 공장 일산 하루에 한 12만 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정유 공장인데 일본 서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23년 10월에 영구 폐쇄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데미츠 코산이라는 정유 공장이죠. 이것도 24년 3월에 여기도 용량이 12만 배를 하루에 12만 배를 처리한다는데 이 정유 공장도 영구 폐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폐쇄되면은 일본 전체 정유 공장 용량이 한 7% 해당하는 정유 공장이 이제 문을 영원히 닫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은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그린 건데 일본의 석유 제품 소비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석유 소비 최고치는 96년이라고 합니다. 570만 배를 하루 570만 배를 저렇게 이제 소비를 했는데 이후에 22년까지 즉 작년까지 무려 26년간을 연평균 마이너스 22% 정도 계속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23년에는 감소율이 마이너스 3%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즉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 공장들이 폐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6년에 하루에 570만 배를 소비하던 석유 제품이 24년에는 한 330만 배를 정도만 소비할 것 같다는 겁니다. 즉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 지금 감소를 했다. 그렇다면 조만간 최고치 대비 절반 앞으로 시장이 사라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원인. 원인 뭐냐. 고칠 수 없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의 EIA가 원인을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인구 감소, 경제적 변화 이겁니다. 인구 감소, 경제 변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경제 변화를 본다면은 일본 경제의 석유 집중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석유 집중도라는 것은 GDP 1000달러당 석유 소비 나타내는 건데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점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큰 거를 인구 감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인구는 2009년에 최고치 찍고 나서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22년 이게 이제 국제 비교가 가능하니까 22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은 22년에 30%인데 EU는 21%, 미국은 17%, 중공은 당시 14%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높구나, 이제 압도적으로 높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떠냐 이겁니다. 한국은 22년에는 65세 이상이 17.4%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그림 한번 보시죠. 통계청 자료입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204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이 34.3%가 될 것 같다. 2072년에는 47.7% 될 것 같다. 그러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한국 인구의 최고치는 2021년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22년 늦게 인구 감소 시대가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데 고령화되는 이 속도는
지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왜 저 석유 제품을 수출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수출 대국 일본 아닙니까? 근데 수출할 생각을 안 하고 공장을 아예 폐쇄한다는 겁니다. 멀쩡한 공장 문 닫아버리면 이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일자리 날아가잖아요. 왜 수출을 안 할까? 여기서 일본 정유 산업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유 공장은 열등 공장이라는 겁니다. 열등 공장 경쟁에 밀려서 아웃된 겁니다. 요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왜 열등 공장이냐? 자, 일본 정유 공장은 전체적으로 일본 내수를 타겟으로 해서 소규모로 단순 공정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소규모 단순 공정. 단순 공정 어떤 반대되는 말, 가령 한국, 인도, 중공 이런 데서 지금 국제 시장에서 선두권에서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 가령 한국 같으면은 대규모고 복잡하다 입니다. 공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유 공장은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지금 매우 낮습니다.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핵심만 본다면은 정유 산업에서 경쟁력의 안고는 뭐냐? 가령 사오는 전부 다 원유를 사와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사오는 원유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기본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경질유를 사오느냐, 비싸고 좋은 경질유를 사오느냐, 싸고 나쁜 중질유를 사오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원유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원유에서 그걸 가공 처리한 제품은 다양하잖아요. 가장 비싼 휘발유도 있고, 제트유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싼 중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찌꺼기도 있을 거고, 등유, 경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제품 종류가. 그러니까 더 비싼 제품을 더 많이 뽑아내는 기술, 이게 안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유를 1차 처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값싼 중유가 많이 생기는데, 그 값싼 중유를 2차 처리해서 비싼 휘발유 등을 더 많이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2차 공정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정이 가령 하이드로 크래킹이나 코킹이나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공정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사올 수 있는 원유를 경질유, 그러니까 라이터, 더 가볍고 라이터 앤드 스위트, 크루드 오일을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질유는 상대적으로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유사들은 더 비싼 원유를 사와서 싼 제품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거. 이걸 단기간에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 같으면은 값이 싼 중진류를 사갖고 와서 더 비싼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익률이 일본보다 대략 적어도 한 30%, 말하면 50%까지 이익률이 더 높다. 이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정유사들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일본 정유사들은 결국 경쟁에서 져서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살아남은 한국, 즉 경쟁력이 짱짱해서 살아남은 한국 정유사한테는 이게 지금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본이 먼저 죽었을 뿐이고요. 그러면 내일은 한국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출 추세 금액만 봐서는 딱 감이 안 잡히는데, 전년비 증감률로 전환해서 그림 보시면 밑에 2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쪼그라드는 추세입니다. 전년비 수출 감소율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 3월부터이기 때문에 금년 1분기 봐서 가령 내년 2분기 이후에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어떤 거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2022년에 지구촌 전체가 소비한 석유량이 대략 44억 톤이고요. 이 중에 대략 20억 톤이 도로 교통 부분에서 소비된 겁니다. 이제 탄소 연료를 무탄소 연료를 지금 대체한다. 이게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예, 지금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탄소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러면 그 탄소하고 전쟁한다 할 때 집중 타겟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겟 우선순위 1, 2, 3가 있습니다. 석탄에서 발전하고 제철 분야를 먼저 날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일에서는 도로교통 분야를 날려야 합니다. 이걸 여기를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석탄 발전은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고 제철 분야에서 탄소 환원철은 수소 환원철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면 현재 오일로 움직이는 교통 부분은 무엇이 대체할 것인가? 여기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계 석유 소비량 44억 톤 중에서 20억 톤이 도로 교통 부분에서 이제 소비된 거니까 도로 교통 부분을 오일이 아니고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면 20억 톤 날아가잖아요. 예. 그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없을 거 아닙니까? 요런 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 아니면 이제 수소 엔진이지 않겠습니까? 수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전기차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수소 엔진차가 대세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교통 부분 오일 수요 계속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소 그 엔진차가 대세가 된다면 그러면 정말로 Natural hydrogen is about change everything. 예. 천연수소가 모조리 싹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할 일은 기존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당연히 뭐 한국 정유사들도 이 새로운 기회 잡으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건은 이거 아닙니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예? 모든 것이 싹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못하고 만약에 삽질하면은 다음에는 초상 치를 일만 남게 됩니다. 예. 죽습니다. 삽질하면. 그래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예. 예? 이게 매우 이제 궁금해집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은 시장의 몫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